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같이 궁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가 완성된 어떤 답을 찾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얘기, 이 패널들과 함께 나눈 얘기가 이게 내 얘기 같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한번 살짝 움직여 볼까? 이렇게 마음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 패널들끼리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 말한 기조에 맞춰서 우리 서로 부를 때 아, 광필쌤, 기영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좀 불러서 근데 우리 이제 처음에 지난번 우리 줌으로 만나갖고 할 때 너무 어색하길래 그렇게 해봤는데 우리끼리는 적응됐는데 여러분이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대표님, 학장님 이런 식으로 안 부르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 얘기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개의 주제를 순서대로 가게 될 텐데요. 어, 우선은 앞에 패널들이 자기 주제를 한 5분 정도 좀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아서 얘기할 작정이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매번 패널 토론을 하면 조금 시간이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전환과 활동을 묶어서 하고 후반부는 연결과 연대를 묶어서 어, 패널들끼리는 한 7분 정도 좀 넉넉 잡고 10분 정도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카카오 팀 채팅방에 들어와 계세요. 거기에 질문, 문제의식 혹은 뭐 의견 이런 것들을 진행되는 패널들 발표가 진행되는 사이에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도 보면서 그 중에 적당한 거 몇 분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또 한번 받는 한 15분 정도 같이 얘기하는 그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한 분씩 나와서 할 때도 힘들지만 토크쇼라는 거 요새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너무 세고 시사 토크는 뭐 싸움을 하는데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 싸울 것 같지는 않은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격려가 더 중요합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제 전환인데요. 어, 이기영 쌤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고요. 오랫동안 나이 들면 그냥 물러나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는 존재인가라는 걸 좀 늘 고민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50 플러스 생애 재설계대학 주임 교수로 9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중장년들 전환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봐 오신 분입니다. 기영쌤한테 좀 묻겠습니다. 중년 전환이란 말이 참 멋있는데 어, 사실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웬, 웬 전환이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퇴직 후에 제일 먼저 멘붕 오는 지점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이기영입니다. 오늘 좀 전에 와서 저도 앞에 사회 발표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정말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 청년 시절의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첫 번째 주제로 중장년의 전환을 제가 맡았는데요. 사회를 맡은 광필쌤께서 멘붕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참 우리 출발은 멘붕의 상황으로 많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내려서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비행기 보딩 패스도 없고 안내판도 없는데 그 공항 한복판에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한번 착륙하면은 거의 끝이었어요. 뭐 더 이상 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앞으로 30년이나 40년을 더 가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선택도 아닌 것 같은데 싫든 좋든 우리는 이미 이제 벌써 트랜짓, 정말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벌써 트랜짓 여객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처음 사실은 지금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 성진, 또 아이를 놓고 부모가 되는 것, 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것, 여러 가지의 그 전환 상황들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시점으로 우리한테 이미 많이 경험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전환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좀 준비해두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그 단계라고 하는 레일 같은 게 이미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그냥 뭐 남들이 하듯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또 올해 뭐 학교는 가는 거고 올해 결혼은 하는 거고 올해 아이는 낳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레일 위에서 뭔가 이렇게 정해진 레일 위에서 그냥 달려오는 상황에서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은퇴 시점이나 은퇴를 하고 난 뒤에는 그 레일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냥 잘 안내해 주던 사회가 아, 이제는 당신 차례는 끝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가와 휴식을 취하시고 쉬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뒤로 선물로 쓰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럽고 괜찮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사회에서 이 뚝 끊어진 레일 위에서 서 있다는 거, 정말 멘붕 상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종종 대부분 전환을 얘기하면은 재취업이나 창업이라든지 인생 이모작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떠올리게 되죠.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만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소득의 창출 또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로 보면 제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하나 빌려온 게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성과주의의 숙제로 다가온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인생 이모작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연장 못하면 전환의 실패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우리 강필쌤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부산에서 참 부끄럽지만 50 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을 9년이나 했는데 사실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대부분 이 부산대에 50 플러스 생애 재설계대학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이분들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대부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진지한 성찰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차지하고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뭐 일거리, 뭐 이런 거를 해주겠지라고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2017년에 시작할 때 서울의 인생학교 제가 3기 졸업생이거든요. 그걸 배워갖고 이제 부산에 전도를 한번 하겠다. 또 해가지고 뭔가 저도 인생학교처럼 이 뭔가 새로운 시점에서 중장년들을 각성시키는 것들 좀 맛을 봤기 때문에 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9년이 다 되도록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온라인 창업, AI 자격증,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크리에이터 자격증 이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저를 발견하거든요.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성과주의는 똑같아요. 창업 몇 명 시켰냐, 재취업 몇 명 시켰냐 이런 거거든요. 하다못해 자격증 몇 명 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그 관이 요청하고 있는 소위 중장년의 어떤 전환의 성과와 결과치라고 하는 그게 너무 반도적인 것이 운영자인 저 머릿속에도 지금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 아직도 지금 발견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전환은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본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지 않나 하면서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어나 의미를 찾아보니까 좀 추상적이고 어쩌면 너무 규범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단어 하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은퇴기 중장년의 전환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 날도 많고 그 꼭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그런 아주 그 물질적인 거와 물론 생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조건 중요한데 뭔가 남아있는 우리 여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뭔가 좀 포괄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전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뭐 퇴직하면 계급장 다 뗀다. 바로 다 떨어진다. 그래서 계급장을 떼고 나면 나는 도대체 뭔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찾아보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전환의 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우리 전환 전에는 대부분 우리는 몇 가지 기둥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소속, 직함, 매출이나 승진, 자식 농사 잘 됐다라고 하는 성과, 이런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퇴직이나 은퇴하고 나면 한꺼번에 그날 싹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거는 우리 이름, 석자는 그대로 아직 유지되는데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퇴직과 은퇴, 또 물론 뭐 퇴직과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직장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라진 어떤 그 네 가지의 어떤 그 기대했던 기둥들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 이게 전환의 핵심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동료 대신에 내가 직접 고른 사람들과 관계를 채워가야 된다는 것. 회사의 어떤 시간표 대신에 내가 선택한 하루의 시간표를 만들어 본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직장에서 있었던 그런 위계적인 관계, 위아래를 따지는 것, 이런 거 말고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끼리 나란히 앉는 방법. 뭐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패널들도 광필 사회 보시는 광필 쌤이 뭐 다 직함 떼고 계급장 떼고 쌤으로 통일하자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 아닐까. 수평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전환의 진짜 목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소득 활동, 인생 이모작 이런 것들을 정말 성공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이런 전환의 의미, 나를 재정의 내리는 것, 나를 다시 새롭게 정의 내리는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해 본다는 것. 이게 전환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세 말 들어보니까 제 표현으로 좀 하자면 뭐랄까 레일이 끝난 뒤에 플랫폼에 혼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우리 좀 전환의 고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 그 막막함 자체보다는 막막함을 같이 견디고 뭔가 같이 실험해 볼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좀 큰 답답함이 아닐까 생각돼요. 어, 사실 이건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우리 사회가 좀 함께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런 고민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부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과 자기 의견 제 팀방에 쓰는 거 이제 슬슬 공개해 보세요. 끝나고 몇 분 모셔서 얘기 좀 이어가 볼 작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패널 토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 그냥 연속으로 두 개 발표를 좀 이어서 좀 들을까 합니다. 그래서 활동 발표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제주도에서 오신 5월의 아침 정선혜 쌤입니다. 이름 들으면 왠지 좀 제주도에서 바람 좋고 햇살 좋은 날 이야기하실 것 같은 분인데 정작 이분 이력을 좀 제가
저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부드러운 이름 뒤에 조직을 만들고 사람 연결하고 현장을 버텨낸 시간이 두텁게 쌓여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좋은 뜻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이 실제로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람 지치게 하고 또 뭐가 사람, 그런데 또 다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런 걸 제일 잘 말씀해 주실 분으로 모셨습니다. 소래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선혜입니다. 활동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멈추고 비우는 것 같고, 멈추고 비우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서로 소개할 때 이주해 온 사람들 입도 몇 년 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제주도 입도 1년 반 차례입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일을 21년에 그만뒀는데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향과 속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장소와의 관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들이 있던 제주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냥 딱 세 가지 생각했어요. 재밌는 일, 돕는 일, 배우는 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천 터널이라고 하는 이곳 천명의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림할망들이 살고 계세요. 평균 나이 87살인데, 그냥 농사 짓듯 그림 그려서 이제 작가가 되고 자기 화실을 갖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누구의 엄마에서 이제 화가로 거듭난 분들이죠. 거기서 제가 한 일은, 할머니들께 그림 작업장 오실 때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차 태워드리고, 물감 짜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회하면 홍보 포스터 길거리에 붙이러 다니고, 그런 일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게 더 많죠. 마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할머니 집 한 네다섯 집을 돌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제 손에 무가 들려있거나, 귤이 들려있거나, 배추가 들려있거나, 어떨 땐 내가 장돌뱅이 같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밥상을 차려주시거나, 이제 이런 복을 제가 누리고 있죠. 그 다음에는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클볼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섞은 운동인데, 그냥 저희 동네에 텅 비어 있는 너무 좋은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녀회장님한테 얘기하고 막 동네에 소문을 내서, 작년 5월 말에 선을 피클볼 클럽을 창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총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비 사고, 뭐, 체육관 예약하고, 좀 전에도 체육관 일정 좀 바꿔달라고 전화가 왔네요. 그리고 신입회원 관리하고, 월마다 정산해서 회비 올리고, 이제 이런 일 하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운동을 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늘 먹을 것과 웃음이 넘쳐나는데, 제가 그냥, 재밌는 좋은 스포츠 클럽을 하나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책을 읽었더니, 이게 제3의 장소구나. 그 자기의 일터와 가족을 떠나서 사람들이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관계와 이런 것들이 단절된 세상에서 중요해지는데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제 그 장소 안에서는 뭐랄까 혼자만의 이제 직선 이런 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면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아침이라고 하는 인생 전환기 리트릿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뭘 하고 싶을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일을 한다면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냥 내 문제 푸는 일 하는 게 내가 남은 인생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 전환기를 다루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를 대하는 저의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될 일은 된다. 하나는 받기 어려운 공은 받지 않고 치기 어려운 공은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산미 슈퍼스타즈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될 일은 된다는 아까 어떤 분은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갖고 있던 굉장히 강한 어떤 호불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나의 할 일을 가로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산미 슈퍼스타즈 정신을 이제 책을 읽고 공감하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은 개인과 사회와 자연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것들, 그런 욕망들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기본 요건을 유지하는 것과 어쨌든 생태계의 한계를 고려하는 사이에서 이제 우리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난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어떤 활동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총체적이고 전략적이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민기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뒷것이 되는 연습 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국을 맞이한 세상에 그냥 작은 숨구멍 하나 내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주 할머니들이 저희 4.3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살아보낸 사라진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지르는 삶이 아니라 감당해오는 삶을 배우고 있는 것 같고 할머니들의 손의 지혜를 배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대를 돌아보면 대동단결해서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 지금 나라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살거든요. 이제 대동단결, 그러니까 뭉치자, 이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그러니까 저는 동질성에 기반해서 큰 판을 흔들고 만든 경험이 있는 세대가 저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혹은 조율하고, 그 다음에 틈새를 메꾸고, 작은 균열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잘 못해온 것 같고,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찮게 여겨오지는 않았나, 이제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보폭을 아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움에 기꺼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 이거를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연이 오면 빈자리를 조용히 내주되 소란스럽게 관계 맺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맡으면서 활동이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남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은 굉장히 의외성과 우연에 지배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설계하게 되면 항상 도식화되고 뭔가를 사례화하게 되면 맥락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활동들이 오래 갈까, 지속 가능할까를 보면 항상 좋은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그런 질문을 잘 안 해보고 산 것 같아요. 좋은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를 돌본다는 경험을 많이 쌓고 저는 정말 맨날 NGO 활동하면서 누구한테 나 도와달라 저 좋은 일 하니까 같이 하세요 이런 일 많이 했어도 구체적으로 사람을 도우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웃이 나를 돌보는 경험을 많이 쌓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초발심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저희의 활동이 뭔가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의미로 남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이 햄릿이랑 노는 얘기로 시작해갖고 재밌다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뜨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들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표정들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졌는데 뭐 그 얘기 또 패널들이 또 얘기를 어떻게 깰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좀 밥 먹었냐?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놀까? 뭐 이런 얘기들이 갖는 그 사소한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특히
나라 걱정 많이 하는데 정작 옆 사람 숨쉴 구멍 마련해 주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그런 점 크게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두 개를 모아서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앞에 첫 번째 발표했던 전환 주제 관련된 패널 토론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마이크만 잡으면 우리가 경직돼 가지고 고상한 얘기로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토크쇼도 그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첫 질문은 조금 B급 감성을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노력해볼 작정입니다. 그런 거 나왔을 때 청중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이 나서 하거든요. 준비되셨죠?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 전환 B급 질문을 맡은 김수동입니다. 우리 기영쌤 얘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전환 너무나 이제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불편함이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제 좀 자리 잡고 그만 놀고 공부 좀 하려는데 엄마가 야, 그만 놀고 공부해! 이런 소리 하면 이 책장을 덮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기영쌤 전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환이 꼭 의무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환도 모두의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쨌든 뭐 필요를 느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전환이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전환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마치 뭔가 누구나 모두가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전환처럼 얘기되는 건 아니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B급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환 안 하는 삶이 최고죠. 먹고 살 게 있고 내가 지금 행복한 삶에 변화가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구조에서 아무런 바꿀 게 없다. 그 사람이 시쳇말로 장땡인 인생 아닌가요? 근데 사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우리처럼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되는 인생 시기에 썼던 사람들이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쉬면 되는데 완전히 일을 해야 되고 완전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옵션 사이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분명히 퇴직은 비자발적으로 했는데 퇴직 후에 이 일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공백화되는 나의 이 생활 반경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진공화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서 처신을 하고 내가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얘기로 정말 장사 잘 돼서 자영업 계속 유지해서 그 다음에 아주 전문직으로서 나 혼자 힘이 있을 때까지 내 이 전문직 뭐 의사든 뭐든 이렇게 하면 굳이 전환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보통 중장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퇴직이나 은퇴는 자발성이 아니었는데 그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해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주어지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B급 감성으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진담으로 답을 하셔서 그냥 이건 대충 넘어갑시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저는 약간 B급 중에서 어리버리 쪽으로 제 평소 강점을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파인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교실 수업에서의 좀 한계, 과연 교실의 수업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이제 좀 길을 떠나서 이제 현장이나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 인생학교 출신 분들이 많고 또 이번에 이 준비를 할 때도 되게 헌신적으로 하시긴 했는데 이제 9년 정도 했는데 뭐 좋은 점도 있으셨겠지만 또 한계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그걸 이렇게 좀 돌파할 가능성은 보이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B급, C급으로 코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고상한 사람이 아닌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부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저는 항상 서울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의 인생학교 3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처음에 부산에 1기 학생들 모집해서 할 때, 거의 뭐 가슴이 뛰듯이 뭐 두근거리면서, 이제 부산도 뭔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한계도 있고, 사실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도 시가 주도한 것이긴 한데 뭔가 좀 당사자들의 자발성이나 주체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저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따라가려니까 한계는 있고 또 시에서는 자꾸 추궁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장점은 일단 모이니까 너무 좋아했어. 야, 정말 우리도 공간이 부산의 중장년들도 놀이터가 생겼구나. 저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비록 교실 아니지만 이건 놀이터인 것 같다. 여러분들 마음껏 발생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졸업식 할 때는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이모작의 어떤 세부적인 뭐 재취업, 그 다음에 뭐 사회공헌 활동이나 그 비영리 기관에 취업하고 일하는 거, 실제적으로 새로운 어떤 잡이나 워크를 찾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저도 그거를 해주기에 급급했었고요. 또 다른 단점 하나는 정말로 그냥 서울도 비슷할 수 있는데 끝나면 교실이 끝나는 것. 또 도대체 그러면 이 생애 재설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데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인생 이모작을 우리가 높이 가치를 주더라도 도대체 그러면은 이모작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저도 끝까지 데려들 수 없고 교실 밖의 상황들을 접촉할 수 없다는 이런 점들은 지금도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학교라는 틀을 놓고 보면은 교실 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한계가 좀 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패스파인더가 시사한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좀 교실의 한계 문제를 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오히려 말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좋은 게 뭔가 평소에 있던 거에서 이제 바뀌니까 시간과 공간, 뭐 이제 공간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에 이게 교실에서의 그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이렇게 압축하고 뒤에 뭔가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게 패스파인더의 시작이고 근데 다행히 또 지역에 가면 아까 우리 한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다양한 일과 활동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전환이 바로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새로운 일과 활동으로 연결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좀 패스파인더가 또 갖고 있는 강점은 있는데 근데 이거 역시 또 이제 하다 보면 약간의 좀 자기를 되돌아보고 이런 좀 그런 시간들은 또 거꾸로 인생학교 가서 배우시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어느 하나가 이렇게 솔루션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연결 또 연대를 통해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얘기 나온 김에 인생학교 문제의식에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장소, 시간,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변화라는 것 이전에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건가. 말하자면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나를 다시 정의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남들의 시선에 길들여졌던 어떤 가면을 벗고 온전히 무장에 대해서 좀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끼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좀 찾는, 뭐 그럴듯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걸 고민했는데 실제로는 14주라는 혹은 뭐 짧게 하면 10주까지 해봤지만 여전히 한계는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결과적으로는 한 850명 졸업하지만 지금 한 150명,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뭘 의미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좀 다른 분들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이제 주제로 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선생님 발표하셨던 활동 부분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터전을 일구는 곳에서 옮겨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아름답고 소박한 삶, 그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거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선생님 이력은 잘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뭐 십수년 동안 수십 년간 비영리 현장에서 조직 만들고 또 사람 엮고 또 이렇게 다양한 판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 능력과 역량이 있고 경험치가 많으세요. 그래서 제주도 가셔가지고 할머니들 만나면서 물감 짜드리고 살아보난 사라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아저씨 된 입장에서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종원이 동네 분식집에서 라면 끓이면서 이거 대충 그냥 하면 돼요 라고 하는 느낌. 남자들이 지역사회 관계 맺기 참 젬병이거든요. 우리도 참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남자들이 어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관계 맺는데 이게 첫 발을 디딜 때 제일 뭐가 중요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세상에 크게 두 개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만물은 경쟁한다이고, 한 개는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남자들은 만물은 서로 경쟁한다에 많이 익숙한 것 같고, 여자들은 만물은 서로 돕는다에 어쨌든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 여자들이 더 익숙할까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어 이거는 인생 전환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찮아지는 연습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하찮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개인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개인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서야 되고 그런 주체적으로 선 인간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 논리에 갇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하찮아지는 연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이게 두 번째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각자의 좋은 생활력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도 생활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대표님은 음식 생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과 뭐 이웃들을 일단 걷어먹이는 걸로 큰 이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잘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생활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활력을 갈고 닦으시면 아마 누구라도 이제 이 지역에 내려가서 관계 맺게 하는 게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선생님한테 한마디 좀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진짜 슬기로운 제주 생활 너무 부럽고, 저도 이제 뭐 삶의 전환기에 제주에서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비영리 활동가로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많이
그 질문, 당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오늘 좀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산미 슈퍼스타즈 정신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슬기로운 제주 생활, 이렇게 그 할머니들 잘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력으로 이렇게 잘 어울려 지내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산미 슈퍼스타즈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슬기로운 제주 생활이 그렇게 정말 온기 있는 정말 여유로운 마음만 갖고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세계관이 문제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갖고 온 거는 대충 살겠다, 뭐,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산미 슈퍼스타즈 소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일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야구 동호회하고 이 산미 슈퍼스타즈를 추구하는 이 정신을 추구하는 동호회하고 이제 야구 경기를 하는데 이 산미 슈퍼스타즈를 이렇게 추앙하는 이 팀의 야구 장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막 볼 주스러 가다가 어머 너무 예쁜 풀꽃이 폈네 이러면서 그 볼을 쳐다보느라고 공을 놓치고 막 이제 이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을 받으러 뛰어가다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네 이러고 공을 놓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프로야구 시대가 이제 등장하면서 프로다워야라고 한다는 이 사회적 언명이 저희를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다워야 한다는 건 뭐냐면 능력을 돈으로 증명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산미 슈퍼스타즈 정신을 가져온 거는 능력을 돈으로 증명해라라고 하는 이 질서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네는 뭐 먹고 사냐? 일단 저희 대표이사님 와 계시긴 한데 될 일은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저희가 9월에 아침을 창립하고 동네를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막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되게 이제 공간이 필요한데 동네 카페 사장님이 너무너무 예쁜 돌창고를 갖고 있는데 무료로 너네 그거 한번 써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맨날 이렇게 청자방앗간처럼 그날 들던 옷가게가 있어요. 선을 언니네라고. 근데 거기 주인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인생 전환기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서 패션도 두 채나 지었고 내가 돈 안 받고 같이 일을 할 테니까 같이 뭘 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될 일은 된다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미리 한번 뭐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내가 초를 쳤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재밌게 중간에 좀 이렇게 말 늘어질 때 끊어주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우리끼리 사인인데 여러분들도 듣다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머리 쓸어 넘기세요. 좀 다 알아들어요. 저희 앞에 우리 두 개 주제 좀 하다 말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그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정신 못 차리고 막 시간 오버하고 이럴 때 알아서 좀 챙기는 분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기획한 우리 한성호 쌤이 저기서 저 한성호 쌤 잠깐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중 질문 좀 챙겨줬나요? 좀 챙겨주세요. 어? 저한테 보내는 사인이 있었나요? 예, 예, 예. 예, 한 분, 저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동고 쌤, 어디 계세요? 예, 예. 직접 뭐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얘기는, 전환을 하고 싶더라도, 문제는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안 하고,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못 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같이 있는 경우에, 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전환을 하든지 자녀가 전환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저 뒤에 있다가 나오겠지만 수동쌤이 전문입니다. 네. 제가 그 뭐 특별한 그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발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도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 타인이다. 빨리 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고 각자의 삶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게 저는 서로가 행복한 길을 찾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른 분들 뭐 또 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말씀 더 하실 건 없으세요? 아니 우리 패널들한테 그런 걸 떠넘기는 건 좀 본인도 생각이 있어서 떠넘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뭐 한 분 더, 제가 봤네요. 율가가 이름은 아니실 것 같은데, 율가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예, 예. 마이크 저 끝에. 아, 가능하면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예, 뭐, 용모 단정하게 하고 왔으나,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 이름입니다. 최율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까 그 중장년 남자들이 지역과 결합하는 문제가 그 제주도에서 여성 활동가가 할머니들하고 결합하는 것과 비교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손혜쌤.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찮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뭘 했던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기대고 비비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게 뭐죠? 나의 가치를 좀 훼손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이제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그냥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되게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나 하찮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 남자들 세계관을 바꿔봅시다. 자, 한 분만 더 할게요. 이정희 쌤. 아니, 카톡으로 했는데, 이렇게 또 마이크를 시고. 저는 우리 안에 되게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매일 뭘 해야 변화하는데, 인식은, 몸과 마음은 그대로 일체, 앉아서 바라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인상학교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많은데, 우리가 다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좀 더 활발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처럼 알고는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주최 측에서 웹을 활성화한다든가 모임이 어떻게 된다든가 결성이 된다든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우리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쌤이 그 제일 굳은 일인 총동문회의 재무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뭐, 요 정도 하고, 또 뒤에 또 얘기 조금 더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반부 토론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연결과 연대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반부 주제는 연결인데요. 이 연결 주제를 맡으실 분은 마니쌤입니다. 사실 그 연결이 중요하단 말은 다들 쉽게 말하는데 그걸 말로만 한 분이 아니라 마니쌤은 실제로 지역을 사람들하고 모아서 데려가고 관계를 엮어주고 다시 삶의 그 방향이 되는 과정까지 만들어서 지켜본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니쌤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쉽게 된 것 같은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대체 연결은 우리 뭐 카톡방 보면 다들 몇십 개씩 있는데 실제로 뭘 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막상 한두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 처지인데 어떻게 협업은 이렇게 적은지 만세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연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저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연결에 관심을 가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딱 한 12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봄 이맘때였는데 그때 뭐 이제 뭐 나름대로 재미도 좀 있고 좀 보람도 있는 그런 중장년의 일 활동을 좀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이제 전환을 약간 꿈꾸고 뭔가 활동을 좀 해보려고 이제 발을 내디뎠던 데가 2014년 이제 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뭐 예상하시다시피 무척 막막하고 좀 이제 혼자 이제 덩그러니 던져진 느낌이 되게 강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머릿속에서 뭐 일종의 가설을 세우고 하긴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제 또래들은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좀 같이 고민해 볼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당시에 이제 오늘도 아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7기에서 그런 고민을 나눌 분들을 만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좀 같이 공부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협동조합에서 또 제일 잘 안 되는 게 협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도 좀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패스파인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결에 대한 고민이 늘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이제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면서는 우리 중장년하고 연결되면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왜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중장년끼리도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니까 서로 연결하면 서로 시너지도 나고 좋은데 왜 이게 도대체 어려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년과 지역을 관계 인구로 있는 패스파인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 여행하고 또 뭐 며칠 살아본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이 되고 또 협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우선 연결이라는 의미 자체도 좀 익숙하지가 않고 그냥 막연히 좋겠다, 연결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 거기에 뭐 악마가 숨어 있고 이제 어려운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함께 이루는 그런 협업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이제 좀 스스로 기특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연결로 이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뭐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 중장년 간에도 연결이 이제 일어나고는 하는데 패스파인더를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앙코르 브라보노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또 남원 쪽에 그런 관계인구 사업을 이제 연결되면서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작년에는 경기도 개비어를 할 때도 오플컵 사회적협동조합이랑 연결되면서 또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은 사례들이지만 그런 협업의 기쁨을 안고 결국은 이제 뭐라도 좀 저지를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만은 않죠. 아까도 이제 말씀 나왔지만, 이걸 뭐 연결을 해야 되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불쑥불쑥 나오죠.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뭐, 누구랑 같이를 뭐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연결에도 사랑의 기술처럼 연결의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비슷한 가치와 결을 갖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은 몰라도 또 옆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연결이 어렵고 삐거덕거릴 때 도와주는 이제 중간에 약간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기관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속성상 이걸 이렇게 뭘 바꾸는 것들은 또 안 하던 거 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주제를 맞춰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요 한 달 사이에도, 연결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금도 수시로 먹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고 협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보이고, 또 그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 했었을 때 그런 재미와 설렘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나이대가 이제 중장년의 나이가 그런 연결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이런 걸 그나마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어렵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가 그냥 좋은 만남을 넘어서 조금 더 연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결 귀찮고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나왔듯이 중장년 시기가 그나마 연결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때라는 그 말이 좀 저는 크게 와닿아요. 우리가 노인정이나 요양원 가서 연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같이 뭔가 저질러 볼 때 느끼는 그 작은 기쁨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속으로 연대 주제 발표를 들어볼까 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열어주실 분은 수동쌤인데요. 보통 집 얘기하면은 그 집값, 평수, 대출, 이자 이런 얘기도 가는데 수동쌤 집 얘기 좀 듣다 보면 우리는 좀 어떻게 같이 살 건지 또 어떻게 덜 외롭게 늙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놓는 묘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면 처음엔 엉뚱한 얘기 같은데 솔깃해져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무겁지만 수동쌤이 좀 어떻게든지 풀어갈 걸로 기대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연결 얘기하다 연애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구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마인셋 좀 요거 좀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서 썼는지 좀 소개 간단히 부탁합니다. 예. 뭐, 연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희 이제 패널들끼리 논의했을 때 연결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약간 횡적으로 이제 뭔가 협업을 위해서 주로 또 우리 세대들끼리의 연결이라는 표현으로 협업을 연결이라고 표현했고요. 연대는 사실 좀 이제 정적으로 세대 간의 그런 그 세대 간의 좀 연결, 뭐 연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연대라는 표현은 조금 더 세대 간의 표현으로 주로 썼습니다. 예, 그럼 수동쌤 얘기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제 순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오래 기다렸고요. 저희한테는 좀 꿈이 하나 있어요. 제 꿈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얘기하기를 저는 명랑한 동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모두의 이제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활동가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저도 뭐, 이 과거에 오랫동안 이제 저 하나 치기 이제 급급하게 살았는데, 뒤늦게 이제 저를 사회 활동가로 나서게 한, 이제 좀 잊지 못할 몇 가지 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아, 이렇게 혼자 오래 살지 몰랐어. 지금으로부터 2013년쯤에 제 어머니 이제 영주 씨의 친구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그 머릿속에 진짜 선명하게 각인이 돼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그 도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을 저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거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지금 공동체 주거 활동가로서의 이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서로 잘 몰랐던 다양한 연령대의 이제 이 10여 가구가 모여서 함께 그 좋은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거 활동가로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집 하나는 좀 해주고 싶어. 이 말 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30, 40이 넘은 애들한테 가볍게 집 하나쯤. 이거 저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죠. 워낙 지나친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래 조금 좀 편안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기성세대의 이렇게 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지금 청년들은 집을 사는 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괜찮은 집에 살기도 만만치 않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고, 또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세대 갈등의 이제 커다란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탄수화물과 당분에서 나온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정말 이제 무척이나 이제 저는 공감하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마이너스의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활동가로 삶을 마시면서 경제적인 위기에 그간 그 공들여 부었던 적금 이런 거 다 깨가지고 마이너스 30% 계좌가 수두룩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마이너스 손을 생각해 보면 제 살아생전에 여유를 부릴 만한 통장 잔고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탄수화물과 당분이 이 한순간의 이 달달함이 이 저의 이제 이 좀 한순간의 행복은 줄지 모르겠지만 또 분명한 건 저를 가족 노화의 길로 이끌 것이 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참 걱정해.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순간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참 스스로 이제 밝고 여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대, 돌봄, 사회적 상속, 이런 이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고백합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순간도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요.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저를 위해서, 제가 좋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공동체 활동으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사는 삶의 만족은, 재무적인 마이너스를 이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자식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도 이제 30대에 접어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 친구한테, 하나쯤 해줄 집, 형편도 안 되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제 뭘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참 공감하는 말이 정말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 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는 정말 서로를 이 각자의 삶을 응원하면서 이제 지지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이 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함께 손을 모으면은, 연대하면은, 세대 간 연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 주거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성세대가 연대해서 좀 한번 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터무니있는 집, 아까 이제 이 한석수 씨, 덕수환구와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탄주택 협동조합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못 되어도 꼰대는 되지 말자.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그렇게 좀 살고 싶고요. 이제 제 관심이 이제 좀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특수관계 동거인이 한 분 또 계신데 아시는 분은 아시는 제 어머니 이제 영주 씨입니다. 영주 씨가 이제 올해 이제 98세예요. 100세가 멀지 않으셨는데 저하고 지금 오랜 시간 이제 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저는 우리 영주 씨가 아, 그 병원이 아니라 그 살던 집에서 이제 그 삶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거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을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전혀 쉽지 않은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저렇게 이제 이 생애 말기 돌봄과 장례 문화 바꾸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동네에서, 나답게 살다가 이 아는 사람들 곁에서 이제 눈을 감는 것.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노후의 모습, 노년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 그렇게 잘 지켜드리고, 저 또한 명랑한 동네 할아버지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답게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꿈꾸며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는데 본인은 남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새겨들어도 저는 남 좋은 일만 골라서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 남들이 신경 못 쓰고 있는 걸 그렇게 집요하게 해내는 거 보면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들 또 뒤로 또 한번 모아야 되는데, 늘 이 토크쇼는 이 시간에 쫓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5분 이내에 좀 끝내볼 작정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세 번째 주제인 연결 주제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그 만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저는 관계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어슬렁거려 봐야 그래도 비로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파인더의 프로그램이나 사실 모든 과정화된 프로그램들이 4박 5일 이제 이런 정도로 지역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데, 그러고 뭔가 관계 인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거창한 거 아닌지. 네. 네, 옆에서 그 말씀 전에 인생학교는 1박 2일 갔다 와서 관객 인구라고 하는데 4박 5일 예, 거창고 맞고요. 과목을 갖고 어렵죠. 예. 근데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뭔가 4박 5일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과 뒤에 사전 사후에 어떤 준비와 이런 그 사후의 커뮤니티랄까 그런 게 이제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이제 남녀의 우리 연애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이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만나기 전에 뭐 그리워하는 시간 또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뭐를 해줄까 계속 그 과정이 있어야지 뭐 그런 애정이 없이 뭐한 달을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앞뒤에 그런 이제 어떤 애정을 이제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애정이 그냥 만남 자체만 갖고는 되지는 않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 현장에 머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앞과 뒤에 그런 그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다녀와서 그리워하고 또 뭔가 내가 그 곳을 위해서 역할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어우러져서 이제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 마니쌤한테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저한테 좀
저하고 활동도 연관이 있으니까 되게 연결의 기술이란 말이 저는 참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패스파인더 멤버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덕분에 이렇게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근데 사실 그 패스파인더 멤버십을 이제 보면은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완전 개방형 커뮤니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근히 꽤 물 관리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니쌤이 생각하는 그 특별한 연결의 기술, 노하우가 있든지 아니면 좀, 사실 연결이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 나름대로 관계 정리의 기술은 뭐 따로 없는지, 그런 거 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이렇게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좋아할 만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제가 그분을 누군가 연결해 줄 마음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저분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을 누구에게 연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그럼 뭐 물관리라고 저도 가끔 표현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좋아할 만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을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제가 한쪽을 이렇게 싫어하는 분을 누군가 연결해 주고 싶진 않아서 약간 그런 물 관리 같은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돌아보면 뭔가 연결한다고 그럴 때는 양쪽 다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이 두 분이 서로 잘 맞겠다는 분을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물 관리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치고 들어가면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닐 텐데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문화가 좀 형성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 따뜻한 쪽이 자꾸 자극되고 그게 서로 퍼져가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저 찰떡같이 해석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패스파인더 모임의 홍보를 이렇게 고급지게 하는 것 참, 새롭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 오늘 제가 와가지고 우리 김대현 쌤이라고 인생학교 3기에 그때 회장을 하셨는지 총무를 하셨는지 지금은 굉장히 회장 존재 같은 역할로 계신 것 같은데 저랑 세 분 여기 오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나 왔나라고 하면서도 이제는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단톡도 있었고 가끔 부산이는 저한테도 뭐 한 번 더 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의 분들도 기수가 9기까지, 11기까지 나왔는데 기수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별 다르게 아주 친했던 사람들끼리는 하고 또 임원했던 사람들은 의무적인 책임감 때문에 막 그래도 뭐 몇 사람 나와도 끌고 가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처음 저도 막 그 학생분들한테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부터는 저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같이 배낭여행 가는 거니까 혼자 가면은 쓰러질 수도 있고 막 다른 길에 도달할 수도 있고 개울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손꼭 붙잡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연결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연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레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회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 체제 안에서 이렇게 잘 생을 끌어왔는데 퇴직 후의 삶을 사회가 끌어주는 인프라 같은 게 지금은 약하거나 없거나 또 이전에는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불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장년들이 퇴직 후의 삶을 살아갈 때 연결하는 것들, 연결을 할 수 있는 뭔가 시도, 안전판,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레일을 우리 본인들한테만 사실은 이제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주장이기도 하고, 규범적인 것 같기도 한데, 국가나 사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을 레일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얘기 자연스럽게 연대 쪽으로 확대해 갈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연대 얘기로 결합해서 넘어가도 되고. 예. 이제 좀 저도 김수정 선생님 공격 좀 해보려고. 겉은 그냥 이렇게 젠틀하신데,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특히 세대 간의 것 같아요. 도농 간의 이거는 연결은 그래도 좀 쉬운데, 세대 간의 연대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일 난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예전에 386, 486 해서 지금 거의 586, 686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세대 간에 뭐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 좀 해보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뭐 586, 686 돼서도 자기네 영향력을 또 행사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세대 간의 소통, 연대할 때 그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마니쌤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트라우마로 느끼고 있는 싸늘한 시선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바깥에서 누군가는 또 싸늘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16,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런 또 말을 또 우리가 또 들어볼 수도 있겠구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은 말이 있어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그 싸늘한 시선이라도 보내주는 게 어때요? 아무도 관심이 안 가져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게 더 진짜 그 슬프고 우울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사실 중장년 세대 당사자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당사자들이 이제 그 스스로 한 자리에 모인 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모이는 건 죄가 없습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가 문제지. 모여서 진짜 그 패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을 진짜 잘 실천에 옮긴다면은, 정말 그 싸늘한 시선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그러면 아마 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86기가 달라졌어요. 그런 말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세대 간의 따뜻한 교류를 꿈꿔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당사자들 같은데 좀 긴장하셨나 반응이 약해요. 그래요. 우리 386, 586, 지금 686까지 간 상황인데 또 60대 돼가지고 여전히 이익집단화 돼가지고 그 목적 높여서 뭔가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걸로 늘 좀 경계해야 되는 마음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쫓기는데 저희가 또 끝으로 딱 좀 얘기해봤으면 좋은 게 뭐냐면 결국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이렇게 10년 만에들 모였는데 대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쩌자고 하는 거냐 이게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해서 이말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약간 코로나 때 한번 이 시도를 했다가 흐지부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미어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한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가 있는데, 저희 이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이 2016년인가 됐고, 또 경기도는 이제 뭐 베이비붐 한복 캠퍼스 이런 거 있고, 이제 관에서 또는 이제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런 것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대부분 어떤 행정이 해준 프로그램이나 또 그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느끼는 거는 그때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당사자 운동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사자 운동이라는 말은 많은데 이게 뭐가 실체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숙제처럼 안고 왔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뭐 몇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모이신 분들하고 하고 싶고 앞으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당사자 주도의 일종의 중장년 캠퍼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된 그런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주체가 그 캠퍼스를 다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과목마다 운영 주체가 다르고 뭐
뭐 예산이 오는 데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죠. 뭐 입학의 조건도 다 다르지만 그런 과정들이 어떨 때는 뭐 서울에서 열리고 어떨 때는 뭐 저희 경북 고령에서 또는 인제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오늘 뭐 또 영천에서도 오시고 아마 많이 오셨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장년 당사자가 주도하는 캠퍼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저, 이거 뭐 1차 포럼이면 2차 포럼 같은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가을에 전세기 타고 제주도 오세요. 진짜 전세기 타고 저희가 제주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유자산을 만드는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유자산을 만드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자원이든 공간이든 기회든 이런 거 한번 쭉 써서 매치해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나오거나 연결고리가 나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번에 저희가 모여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고 그거를 연결하는 어떤 힘이 날지를 보여주는 뭔가 공유자산 만들기 운동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얘기하다가 끝이 없는데, 마이크 잡음을 놓지 않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나 늘어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끝내겠습니다. 아쉬움을 남겨야 2차 포럼을 제주도에서 전세기 타고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끝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리하는 선언도 필요하고, 또, 그럼 향후 이 포럼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거 정리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신 네 분 패널과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경쌤과 제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특히 뒷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관심도 많고 좀 몰입을 하고 싶어서 맨 앞에 앉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하고 일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왜 몰입을 하고 이 얘기에 이렇게 좀 빠지고 싶어서 좀 그렇게 했는데 다음 순서가 생뚱맞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선언문을 낭독하고 채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북톡과 선언문을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들어서 조금 보더라도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북톡에서 공통의 주제가 전환과 활동과 연결과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개인의 각자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뒤에서는 B급 감성의 질문과 도발적 질문까지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흥미롭게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환이 정말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하고 왜 우리가 선언까지 가게 되는지 아마 설득이 안 될 것 같지만 전환이 왜 가능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바로 찾았습니다. 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의 전환이고, 그래서 저는 전환의 핵심이 나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제가 경제학을 하고 경제학을 가르치기 싫어서 퇴직을 했습니다만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이 우리가 배운 인간이에요. 직립보행을 하고 머리가 굉장히 크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게 다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믿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은 인간은 기울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맞아요. 사람 인자고 기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울어진다는 것이 결국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깨달은 건 감각의 재배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브루노 라뚜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감각을 재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고 강의실이 아니고 뭔가 다른 공간에 빈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읽은 바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와 경험이 시간과 공간을 추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호가 바뀐 거라는 얘기를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은 우리는 이미 항상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뀐 거고 그걸 만들어내는 우리의 뇌나 합리성이라는 교육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결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그냥 빈자리에 이 자리에 처음 그냥 와서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주제도 있고 물론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함께 실행하고 실천하고 꿈꾸고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공유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하나를 올리고 왔습니다. 생활인구협동조합 저희 고령에 갔다 왔고 여기 많은 분들과 다녀와서 너무 다시 뵈서 반가웠는데 우리 중장년들이 하기에 중장년의 인생의 전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서의 수도권 집중, 인구 소멸 이런 걸 해결하는 지역 상생 그다음에 세대 간의 단절과 아까 자식들 문제 나왔지만 그런 불평등과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상속 그 세 가지가 다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세대고 우리의 문제의식이고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역이든 또는 청년들과 연대하는 것이 이제 그 연결의 힘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시니어 맥가이버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모두가 모두를 돌볼 수 있고 모두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뭐 선언으로라도 우리가 그걸 서로 공유하고 그 느낌을 그리고 그런 결의를 혹은 그런 각오를 그러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표현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선언문이 준비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선언이 어디에 뭔가를 요구하는 거라면 다 다를 테지만 우리가 뭘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얘기에 바탕해서 나눈다면 저는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의를 해주시면 이 안은 물론 준비 몇 달에 걸쳐서 25개, 6개의 관련된 저희 단체들이 사실 준비했고 초안도 공유했고 내용에 대한 수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창정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선언을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취지는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외쳐주심으로써 우리 공동의 선언으로 결의가 채택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크게 외쳐주시고 방법은 차 선생님이 설명 주실 겁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면서 이거 공동 선언, 포럼 선언문 다 받으셨죠? 네, 요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로 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여기, 우리는 선언한다까지는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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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계속 읽으면 좀 목이 아프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선언문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선언문. 우리는 지금 인생 전환기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중장년 당사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역할과 지위를 내려놓고 나와 사회를 연결하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간다.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임을 믿는다. 하나, 우리는 스스로 활동을 만들어간다. 누군가의 기획이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삶에 필요한 작고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한다. 하나, 우리는 서로 연결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만들어 간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과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는 연결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연대한다. 우리는 같은 세대 안에서 그리고 앞선 세대, 다음 세대와 함께 돌보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경험과 자산을 사회에 이어주는 사회적 상속을 실천한다. 함께 오늘의 이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이 자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하게 연결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26년 4월 9일 중장년 네트워크 포럼 참가자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선언 스스로 같이 읽고 함께 다져보니까 마음이 좀 뿌듯해지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시작했죠. 이제 여기가 출발점인 거 다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환연대, 사회적 상속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핵심으로 담아서 중장년 선언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우리가 전환 활동 그리고 연결 연대 이들 주제를 꾸준하게 이제 실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 모임에서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소통방이 있는데 그거는요 행사를 위해서 사실 임시로 개설을 한 건데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그거 폭파하고 나가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 정말 싫어 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는데 그 소통방을 연결 소통 플랫폼으로 저희가 삼아서 같이 한번 전환해 보자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장년 네트워크 출범을 주제로 하는 2차 포럼을 하자. 가을 넘어가기 전에 만나는 거 어떠십니까, 선생님들? 네, 박수로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포럼의 그 브랜드가 아시죠? Come Together. 네, 우리 다 같이 동의한다는 의미로 Come Together 크게 외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손 드시고 Come Together.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하시기로 이제 하셨고요. 이제 기념사진 촬영을 이제 하실 건데 앉아서 한번 다 같이 우리 Come Together 하는 거 다시 한번 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앞으로 나오시고 요 테이블은 뒤로 좀 밀어가지고 앞에 계단에 좁지만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행.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가 줌으로 시도를 했어요. 지방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 뭐 연결도 끊어지고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 지역에서 줌으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희 준비 모임의 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표시로 이 코스 달기는 했거든요. 그 준비 모임 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동 주최단 분들이 와 계시니까요. 이 준비한 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고 인사 나눠주세요. 아까 인사를 못 나눠가지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사전. 네.